데일리베스트 3부 뉴스를 시작합니다. 지금 제 옆에 보시는 사진은 박근혜 대통령을 석방하라는 5개 광고 사진입니다. 지난 주말 한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진인데 게시자는 이 사진을 설명하며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전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석방하라는 빌보드가 다시 미국 LA 코리아타운 비무장지대, 즉 경계선의 하늘 높이 다시 설치되었습니다. 한 달 전에 올림픽 거리에 잘 설치되었던 이 같은 빌보드가 소위 반박 세력과 국정원 뿌락지들이 광고회사에 위협적인 전화질을 하는 바람에 성질난 광고회사가 이를 철거했습니다. 그러나 그 빌보드는 어제 오늘 사이 그때보다 더 좋은 명당 자리에 우뚝 섰으니 벌몬트 3가, 맥도날드 옥상, 앞으로 LA타임즈 등에 보도될 정도의 주목받는 정치 표현의 자유 현장이 내외 국민들에게 전달됩니다라고 했습니다. 자, 또한 제 옆의 사진은 지난 토요일 광화문에서 열린 태극기 집회 영상을 캡처한 사진들입니다. 이 사진의 출처는 유튜브에서 TV 베이징 활동을 하고 있는 우파 방송에서 직접 캡처한 사진들인데 이 채널의 운영자는 이 영상을 게시하며 10월 20일 거리 행진 최근 가장 많은 군중이라는 제목을 달았습니다. 정말 제목처럼 이날 수많은 애국 시민들이 집회에 참석했고 이 영상은 인기 급상승 영상에 오르며 하루 만에 조회수 10만을 돌파했습니다. 이렇게 국내는 물론 해외에 계시는 동포들께서도 박근혜 대통령의 석방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대한민국의 어떤 정치 지도자가 이렇게 열성적이고 변함없는 지지자들을 가지고 있나라는 점을 상기해보면 박 대통령은 지금 비록 차디찬 그곳에 계시지만 어찌 보면 참 행복한 정치 지도자라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같은 시기 똑같은 일을 당하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만 봐도 그렇습니다. 지난 주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기사 하나가 나왔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들려오는 소식이었습니다. 박 대통령께서 직접 진술서를 냈다는 뉴스였는데 이 진술서는 자신의 재판이 아닌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전 국정원장 등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고법형사 3부 조영철 부장판사에 자필 진술서를 낸 것입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하면서 진술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 진술서에서 대통령 취임 이후 국정원의 청와대 지원 예산이 있었으며 전임 정부에서도 지원받아 업무에 사용했다는 보고를 받았다면서 이를 지원받아 업무에 활용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있다고 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청와대 비서관이나 국정원장 등 관계자들 누구로부터 이런 예산을 지원받는 게 불법이라는 보고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정원장들이 이런 예산 지원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지원했다고는 생각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박 대통령은 또 남재준 원장은 제 지시를 비서관에게서 전달받아 예산을 지원했고 이병기 원장과 이병호 원장은 이를 인계받아 지원한 것으로 안다며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이를 사용하기 위해 자신들에게 예산 지원을 요청한 것이라고는 생각할 수도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저는 정치를 하면서 부정한 목적의 돈을 받아 사적 용도로 사용한 적이 없다며 이런 저의 성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국정원장들이 부정한 목적을 갖고 국정원의 예산을 저에게 지원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개인의 옷값이나 의료비용, 사저관리 비용 등으로 지출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하며 옷값이나 의료비는 개인적으로 지불했고 사저관리비도 제가 사용할 수 있는 예산에서 집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서에 썼습니다. 또한 열악한 청와대 예산 속에서 경무에 시달리는 청와대 직원들을 위한 목적이거나 청와대 특수활동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알았기에 이를 지원받아 사용하라고 지시했던 것이지 기껏 제 옷값이나 내려고 지원받은 게 아님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박 대통령은 특활비 수수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남재준 전 원장 등 전 국정원장들도 실형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재판 중에 있습니다. 박 대통령은 작년 구속 직전 검찰 조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뇌물수수는 대통령으로서 할 수 없는 더러운 일입니다. 재임 3년 반을 고생인지 모르고 살았는데 검찰은 사람을 어떻게 그렇게 더럽게 만듭니까? 이렇게 박 대통령은 자신의 청렴함을 주장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박근혜 대통령의 청렴함은 여러 인사들의 발언을 통해서도 알려진 바가 있는데
자, 최근 월간조선과 인터뷰를 가진 정홍원 전 국무총리도 이와 관련한 발언을 했습니다. 지금 적폐청산이다 뭐다 해서 사정없이 칼날을 휘두르고 있는 현 정권 하에 언론과의 가진 인터뷰에서 한 발언이라 신빙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정홍원 전 총리는 촛불과 탄핵 정국인 2016년 11월 정홍원 전 국무총리가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글을 발표했었습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실 테지만 2016년 11월이면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해 편에 드는 말만 했다가는 매장당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는 그를 통해 참으로 답답하고 암담한 심정이라며 진실 규명도 되기 전에 대통령에게 무한 책임을 지라는 요구와 주장은 법 앞에 평등이 아니라 일시적 분풀이에 불과하다고 밝혔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월간조선 기자가 그때는 이른바 마녀 사냥과 각종 추문 등 비이성적인 일들이 있었는데 그를 발표할 때 피해가 두렵진 않았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고, 이럴 때 침묵하는 건 비겁하다고 생각했다며 돌맞을 생각을 하고 발표했는데 돌도 좀 맞았지만 훨씬 더 많은 박수를 받았다고 했고, 해외 교포들 사이에서도 그 글을 돌려 읽었다라고 하더라며 그때를 회상했습니다. 이어서 그를 발표하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까? 라는 질문에 그는 당시 박 대통령을 비난만 하면 최고의 성직자가 되는 분위기에서 다들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하고 있었다라며, 어느 날 종편에서 한 패널이 얘기하는데 박 대통령은 마치 최순실이라는 사람이 뒤에서 코치를 안 하면 아무 의사결정도 못하는 문외아처럼 얘기를 하더라. 이게 정말 막장까지 갔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짓이 횡행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누가 무슨 잘못이 있으면 사법적 절차를 거쳐서 판결을 해야지 이런 식으로 마녀 사냥을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반문했습니다. 이런 정 전 총리의 대답에 기자는 박근혜 정부 총리로서 어찌 보면 편을 들어주는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만 이라고 하자, 정 전 총리는 그것보다 쓸데없이 흥분하지 말고 이성을 되찾아 법적인 결론을 기다리자라는 마음이 컸다면서, 예전에 광우병 소고기 사건도 봤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금방 흥분하지 않습니까? 광우병 사건 어떻게 됐나? 그 사람들 잘못했다는 사과 한 번 없이 그냥 넘어갔지 않았나? 박 대통령 재판도 그런 거라고 봤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이 뇌물을 받았는데 박 대통령 호주머니에 돈이 있었나? 이런 의문으로 진실을 찾아갔어야 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다라고 자신의 생각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의 구속재판에 대한 자신의 소회도 밝혔습니다. 정 전 총리는 처음부터 구속하는 게 참이라며 혀를 차며, 대통령이 무슨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구속을 합니까? 국사범이나 반역이나 이적이나 나라 말아먹을 죄라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구속까지 해야 됩니까? 또 구속을 했다 하더라도 구속기간이 만료가 되면 석방해야지 그걸 또 영장을 다시 발부해 구속을 연장하고 하는 모습은 사법정의가 아니라고 봅니다. 라고 했습니다. 인터뷰는 계속 이어졌고 박근혜 대통령의 청렴성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자, 다음은 정 전 총리의 박 대통령의 청렴성과 관련한 발언입니다. 박 대통령은 아버지 영향 때문인지 부정부패에 대한 거부감이 큰 사람입니다. 한 번은 내가 아무리 정부가 잘해도 부패 사건 한번 터지면 도루묵이 되니 처음부터 부패 문제는 철저하게 관리를 해봅시다 라고 했더니 나보다 한술 더 떠 당장 일을 시작하라고 하더군요. 총리실에 부패 척결당을 만든 게 그때입니다. 총리를 그만두기 1년여 전에 만든 건데 1년 동안 잡아낸 누수 금액이 6천억 원에 달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만 잡아내도 복지든 뭐든 더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의식을 가진 대통령이 자기가 돈 챙기려고 뭘 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우려 때문에 동생들도 접근하지 못하도록 했는데 말이죠. 자, 구독자 여러분, 정홍원 총리의 인터뷰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서슬퍼런 좌파 정권 독재 시대 하에 저렇게 공개 인터뷰에서 죽은 권력인 박근혜 대통령의 유리한 발언들이 본인에게는 득이 될 게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정 총리는 직접 박 대통령 곁에서 겪은 대통령의 청렴함에 대해 소신 발언을 한 것입니다. 뇌물수수는 대통령으로서 할 수 없는 더러운 일입니다. 재임 3년 반을 고생인지 모르고 살았는데 검찰은 사람을 어떻게 그렇게 더럽게 만듭니까?
말을 아끼는 박 대통령이라는 점에서 비춰볼 때 저런 직설적 표현의 발언은 얼마나 억울했으면이라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역사는 일어난 사실에 기인하지만 후세에 의해 또한 그 현장에 있었던 산 증인들에 의해 재평가되고 다시 기록되기도 합니다. 자, 언론과 반대 세력의 권력에 의해 갈기갈기 찢어지고 구겨지고 더럽혀진 박근혜라는 정치인의 정치 인생을 다시 돌려놓기 위한 정홍원 총리 같은 산 증인들, 그리고 매주 주말마다 태극기를 드는 시민들의 노력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꼭 언젠가, 아니 머지않은 시기에 그런 노력들이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대통령 박근혜는 부끄러움의 대상이 아니라 자랑스러운 대상임을 증명할 날이 꼭 올 거라 확신합니다.